안녕하십니까, 변화고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 문학 현대시 파트의 8번째 작품 화채 개연과 그리고 누의 작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화채 개연이라는 작품인데요. 이때의 화채라고 하는 거는 꽃 몸입니다. 꽃. 몸채자 써가지고요. 꽃의 몸뚱어리가 개, 10개인다. 꽃이 핀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다? 개화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거. 본문에서 들어있지만 어떤 꽃? 석류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실눈을 뜨고 벽에 기댄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요. 화자의 상황 나옵니다. 실눈을 뜨고요. 벽에 기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무념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무 생각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린다라고 해서 우리 상식이 없는 사람을 몰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상식이 없으면.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이제 아무것도 생각 없다. 무념무상의 태도는 몰아의 경지라고 나와요. 몰아의 경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집중을 하거나 무언가 홀릭되면 몰아의 경지라고 얘기하는데 무라랑 다르죠. 나를 잊어버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짧은 여름밤은 촛불 한 자루도 못 다녹인 채 사라지기 때문에 섬돌 우에 문득 석류꽃이 터진다. 자, 중심 관찰 대상 나오죠. 뭐요? 석류꽃이 터진다 라고 하는 중심 관찰 대상 얘기해 주는 거죠. 그쵸? 관찰 대상입니다. 바로 개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변 풍경과 배경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계절적인 이미지 나오죠. 짧은 여름밤이라고 해서 계절적인 이미지 나옵니다. 자, 여름밤은 당연히 짧잖아요. 겨울밤에 비해서. 그래서 짧은 여름밤이라고 하는 주변 배경 나왔고요. 촛불 한 자루도 못 다 녹인 채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름밤이 어떻다? 짧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기 표현이죠. 짧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순식간이다 라는 얘기죠. 짧은 여름밤은. 그래서 섬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돌계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섬돌이라고 했을 때 그 계단이 되게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받침대, 발받침대의 그런 돌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계단 위에 문득 석류꽃이 팍 하고 터진다라고 지금 화자는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관찰 대상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개화를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시간하고 연결을 지으면요. 이게 화채 개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just 개화의 현상이 아니다. 이것이 무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뭘 비유한다라고 보시면 이것은 밤이 된 다음에 사라진, 밤이 사라지면 뭐가 되죠? 새벽이 되고 아침이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밤이 짧음을 강조한다라는 건 just 석류가 터진다라고 하는 표현 플러스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 뭐? 일출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해석을 하면요. 무슨 모습? 일출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뒤 맥락을 근거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앞뒤 맥락을 근거로 표면적으로는 석류꽃을 터진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일출의 모습은 여름밤이 짧기 때문에 문득 갑자기 순식간에 해가 떠오른다. 일출이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석류꽃도 무슨 색이에요, 우리 석류꽃? 붉은색. 해도 붉은색. 이렇게 해서 이미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뒤에서. 자, 꽃망울 속에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꽃망울이라고 하는 건 just 꽃이 아니라 거기에 우주가 열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우주로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파동. 이렇게 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 태고적 옛날이죠. 아주 오래전. 바다에 소리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적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꽃잎을 적신다라고 해서 꽃의 이미지 플러스
우리 첫 번째 그냥 저스트 성육꽃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일출의 모습하고 연결지으면 뭐다? 꽃잎이라고 해가지고 이 일출이 퍼져나가는 모습, 해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출, 해가 나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옛날에 바다에 소리가 없는 물보레가 꽃잎을 축축축 적지듯이 해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굉장한 감동, 그리고 와 진짜 감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때의 감정이죠. 감동, 감탄을 하고 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방 안 하나 가득 성육꽃이 물들어온대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개화의 표현으로 가시면 성육꽃이 물들어온 것처럼 성육꽃이 예쁘게 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뭐예요? 일출, 해가 들어오는 모습을 비유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성육꽃이 물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일출로 해석하는 것만 씁시다. 햇빛이, 햇살이 퍼지는 모습을 비유한 거죠. 퍼지는 모습. 비유를 한 거죠. 내가 성육꽃으로 들어가 앉는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구성 중요합니다. 내가 성육꽃을 들어가 앉는데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무라일체의 경지 보여줍니다. 무라일체의 경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감탄, 감동이 크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 아니었고요.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비유적인 의미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식적인 특징과 상징적인 의미 조금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상징적인 의미. 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한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해라고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꽃과 해인데 꽃이 피는 개화는 어떤 거? 해가 뜨는 일출이라고 비유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을 떠올릴 때, 해석할 때 요거를 기준점으로 떠올린다라는 거 명심하신 다음에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표현법들을 위주로 한번 좀 살펴보면요. 표현법들. 실루는 뜨고 벽에 기대인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요 구절하고 마지막 구절하고 지금 서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는 뭐다? 1년과 4년이 서로 상응을 하기 때문에 연결된다. 수미상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역시나 안정감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표현법 같은 경우는 여기가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간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실눈 뜨고 새 벽에 기대는 것은 우리 앞부분 읽었으니까요. 뒷부분까지 읽었으니까요. 요거는 우리 개화 혹은 일출을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그쵸? 뒤에까지 해석했으니까 요거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분 같은 경우는 성육꽃이 터진다. 색채적인 이미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간접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 느낌표를 통해서 영탄, 역시나 아통의 감탄사를 통해서 영탄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뒤에 부분 보시면 성육꽃이 물들어오고 내가 성육꽃으로 들어갔는다라고 했을 때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구성이 뭐냐면 외부의 관찰에서 내부로 이 관찰하고 그리고 응시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육꽃으로 들어가 앉는 것처럼 무라일체의 경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 모라의 경지까지도 같이 확보할 수가 있겠죠. 조지훈의 화채 개연 작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성육꽃 개화의 순간에 화자가 느끼는 감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자는 짧은 여름밤이 사라지는 순간 섬들 위에 성육꽃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하고
새로운 우주가 열리는 파동으로 인식합니다. 확장하는 거죠, 이 사고를. 방 안에 가득히 석류꽃이 물 들어오며 석류꽃 안에 화자 자신이 들어가 앉는다고 하면서 석류꽃이 개화하는 순간에 느끼는 감동을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 작품은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이 섬돌 위로 올라가서 방 안으로 물 들어오는 상황을, 자, 중요한 거, 석류꽃의 개화를 빌려서 나타내주는 장편으로 해석하기도 하니까요. 이 새벽 동이 트면서 햇살과 석류꽃의 개화라고 하는 거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해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주제인데요. 생명 탄생의 순간의 감동, 예찬, 감탄 이런 것들 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해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거기에서 크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감탄을 주는 자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자연을 예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라의 경지, 석류꽃, 그리고 석류꽃의 개화, 그 다음에 그거에 느끼는 감동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에라고 하는 작품 가보도록 할게요. 누에들은 은수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은수저 아니고 은수자예요. 그래서 이때의 은은 숨을 은자 쓰는 거죠. 이 수자라고 하는 거는 이 돌을 닦는 수양할 때의 숫자거든요. 그래서 숨어서 수양하고 도 닦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누에는? 네, 누에는 은수자다라고 했을 때 숨어서 도 닦는 사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긍정적인 식이죠. 그래서 누에에 집중을 해서 시어를 어떻게 바라보냐를 꼭 정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뒤에 가볼게요. 누에를 자승자박의 흰 동굴로 들어가 문을 닫고 조용히 혼자 몸을 감춘다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사자성어인데 쉽게 말하면 지팔직곤인데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올가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누에 생각하시면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이파리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근데 얘가 누에 고치를 만들면 자기 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번데기를 만들죠. 요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자승자박이라고 하는 건 누에의 모습이에요. 누에 고치의 모습. 스스로 하는 거. 근데 그 누에 고치가 단편적으로 나오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죠. 흰 동굴이라고 했을 때 네모칸 꼭 체크하시고 이거의 원관념이 뭐다? 진짜 동굴이 아니라 고치다. 누에 고치다. 그래서 그것을 문을 닫고 조용히 몸을 잠춘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서는 의인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 혼자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웅크린 번데기의 시간에 존재의 변모는 어떻게 해요? 누에에서 고치로 변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뭐가 될까요? 맞습니다. 나비가 되겠죠? 이 존재의 변모는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번데기의 시간이라고도 나왔습니다. 세포들이 다시 배열되고 없었던 날개가 창조됩니다. 요건 뭐예요? 생성되는 거죠. 그쵸? 재배열돼가지고 날개가 만들어져요. 이 신비로운 변화가 꿈에 힘없이 가능했을까? 서리를 통해가지고 얘가 말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꿈 없이 가능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다? 신비로운 변모, 즉 변화를 예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꿈의 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누구의 꿈이에요? 근데 바로 누에의 꿈이겠죠? 그러니까 누에가 꿈을 간직하고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힘을 기른 다음에 이렇게 신비로운 면모, 즉 고치가 나비로 되어 있는 이런 번데기가 나비로 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어느 날 해맑은 아침에 얼굴이 동굴을 열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라고 했을 때 누구의 얼굴이냐? 바로 나비의 얼굴이 되겠죠. 이때 동굴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치의 공간이 되겠고요. 회저처럼 고통스러웠던 연금술의 긴 밤을 지나 비로소 하늘 백성의 날갯짓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원관력 볼게요. 자, 회저처럼이라고 하면 뒤에서 뜻 나오겠지만 괴저의 비표준어적인 발언인데 살점을 뜯는 피부병이에요.
그러니까 살점을 뜯는다니까 고통적인 거예요? 안정적인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쵸?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연금술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뭐 아라비아 그 지역에서 화학술인데 쉽게 말하면 약간 마법 느낌의 연금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통스러운 연금술. 노예, 고치, 즉 번데기에서 고치에서 뭐가 되는 거? 나비죠.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다라는 걸 직유표현법을 통해서 피부병, 괴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는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살점까지도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긴 밤을 지나서 비로소 하늘백성이라고 하는 건 나비겠죠? 날개찍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긴 밤이라고 하면 변모하는 시간인데요. 변모 시간은 긍정적, 부정적? 네, 부정적.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쉽게 나비가 된다, 못한다? 쉽게 나비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표현이겠죠. 좋습니다. 자, 밖에서 구멍을 뚫어주는 누의 왕은 없대요. 즉, 이렇게 고치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서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는 왕이라고 표현하는데 누의 왕 없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에서 조력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좋아요. 외부 조력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뚫어주냐? 누에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하며 안쪽에서 뚫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들이 벽을 뚫어야 돼요. 안쪽에서 뚫어야 돼요. 외부 조력 없이 뭐예요? 스스로. 이런 것들을 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주체적, 능동적 이런 표현 많이 나오죠? 주체적, 능동적, 의지가 있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의 힘, 강력한 힘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의 강력한 내부적인 힘을 강조해주는 거죠. 잘 알고 있다까지 누에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자, 뭐 놓칠 수 있는 표현법 간단하게만 보면 여러분, 전체 구조가 뭐로 되어 있냐면, 좀 지울게요. 전체 구조가 뭘로 되어 있냐면, 우선 그 변모 과정 있잖아요. 누에부터 시작해서 번데기, 고치, 그 다음에 나비, 이렇게 해서 성장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 구조 같은 경우는 변모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으로 표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인 나타내주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소멸과 생성의 이미지라고 해서 지금 수특 문제 푼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누에, 번데기 이런 것들은 소멸의 과정을 통해서 생성의 이미지를, 나비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인 거고, 표현법 중요한 건 여기 의문의 의미, 서리를 통해서 이 누의 꿈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해맑은 아침의 얼굴이라고 한 것도요. 아침의 얼굴,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나비의 얼굴이 밝다. 그래서 동굴을 열고 나오는 이러한 나비가 되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직유법 아까 언급했고, 이제 원관념 같은 것들도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는 시였습니다. 요 작품은 여러분 뭘 주목해줘야 되냐면요. 이 흰 동굴이 가지는 이 공간의 의미, 그리고 긴 밤이 가지는 시간적인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이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정리하면 흰 동굴에서는 번데기죠. 원래 원관념이 누에인데, 누에는 편안하게 있어요? 아니면 고통을 감수해요? 고통, 인내를 감수하죠. 긴 밤도 마찬가지로 고통, 인내하는 시간이다. 고통을 인내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그냥 누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 변모를 하려면, 우리 그런 얘기하자. 아프니까 청춘이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아프면 환자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뭐다? 뭔가 성장하고 변모하기 위해서는 고통은 수반적으로 되어야 된다. 무조건 따라오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 우리 그래서 철없는 친구들은 뭔가 어른답지 못하고 아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철이 있는 친구들은 뭔가 시련과 고난, 뭔가 사회에 찌는데 그러한 고난, 고통을 인내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스트 누에보다는 또 현실과
또 자연 전체로 보셔야 된다는 게 필요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누에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가기까지를 형상화합니다. 누에는 스스로 고치로 들어가서 번데기의 시간을 거치며 날개를 얻은 날을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누에가 꿈을 꾼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고치의 벽이 뚫리고 누에가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날게 되는 거는 외부의 조력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수동적이지 않다. 날개를 얻고자 하는 누에의 꿈과 고치의 벽을 뚫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서 능동적인 주체로, 주체적인 주체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게 누에 작품의 중요한 거고요. 주제는 누에 고치의 벽을 뚫고 나비가 되고자 하는 누에의 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에의 노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누에의 꿈, 그리고 날개, 그 다음에 스스로 나비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작품의 구성이었습니다. 자, 두 작품 오늘 배웠는데요. 화체 개연과 그 다음에 누에 작품은 두 가지가 모두 다 자연에서 일어날 법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중요한 건 뭐다? just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확대, 우주로 확대, 자연으로 확대하면서 이 행동과 과정이 보여주는, 우리의 받아들여지는 의의를 주목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다 연관성 있게 정리 잘 해주시면서 저는 다음 강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